자, 삼국시대 각종 제도 볼게요. 이 표 보시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관등도 조금씩 다르고 관등에 붙이는 그 명칭도 다르고요. 특수행정구역도 다르고 수도도 비슷한 듯 달라요. 오부, 오부, 육부. 지방도 오부, 오방, 오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슷한 듯 다르고 지방 장관의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은근히 이게 머리 아프고 외울 게 많거든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암기법 해볼게요. 우선 삼국의 관등과 수도와 지방. 고구려는 관등수는 10여 개예요. 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 당나라가 고구려가 워낙 센 나라였기 때문에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역사서를 막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는 역사상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관등수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10여 관등이다. 요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이 원래 백제와 신라는 중앙부서 우리 시대별 6조에서 했었는데 위화부, 무승부, 내신자평, 내두자평 이런 좌평이 쫙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상은 대대로다. 근데 그 아래에 재정, 돈을 담당하는 게 주부, 그리고 내무를 담당하는 게 내평, 외무를 담당하는 외평이 있더라. 요 정도,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서 제가 써봤고요. 그리고 수도와 지방은 오부와 오부로 나눴다.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와 남한 주몽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여가 오부종 연맹체라서 고구려도 수도를 나눌 때 오부종 연맹체 생각해서 수도 오부, 지방도 수도와 똑같이 오부 이렇게 그냥 수도와 지방 다 똑같이 오부로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특징이 뭐냐? 고구려는 좀 최대한 간소화하는 스타일이에요. 관등수도 백제 16개, 신라 17개. 고구려는 10여 관등,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수도와 지방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수도와 지방 똑같이 그냥 오부. 이러면 외우기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고구려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수도와 지방 똑같이 오부 관등수도 적게 하고 그냥 부여 오부족에서 따와갖고 그냥 오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백제 볼게요. 백제의 관등수는 16개예요. 고구려 10여 관등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도는 오부로 했는데 지방은 오방으로. 고구려와의 차이가 고구려는 수도는 똑같아. 근데 지방만 오방이다. 왜 그러냐면은 부여 오부족에서 내려와서 고구려가 세워졌고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백제가 세워졌잖아요. 원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백제가 그렇다고 고구려를 똑같이 따라하긴 뭐하고 그래서 수도도 오부 대신에 지방은 오방으로 지방만 오방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를 좀 수정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백제 중앙 이 제도들은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부여를 계승의식을 가지고 남부여라고 칭했고 그리고 제도 개편을 했어요. 그때 오부 오방이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이 당연히 부여 오부족에서 오를 따왔는데 이제 지방도 오부로 하면 너무 고구려랑 똑같아지니까 지방만 오방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라는 관등수가 17개예요. 백제가 16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라는 또 이제 백제를 보고 따라한 거야. 백제가 고구려 보고 따라했다면은 신라는 백제가 16개니까 우린 하나 더 해야지. 그래갖고 17관등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도도 5부에서 플러스 1을 해서 6부가 됐다. 근데 6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원래 이제 신라는 6개 촌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부유에서 내려온 나라가 세운 게 아니라서 얘네들은 원래 사로 육촌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로 신라의 옛말이죠. 그래서 그 사로에 있는 6개 촌이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수도는 6개 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도는 6부예요. 그리고 지방은 고구려 백제가 똑같이 5개로 나눴으니까 신라도 똑같이 5개로 나눴어요. 근데 명칭을 주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신라가 주라는 명칭 이걸 어떻게 외우냐? 우리 통일신라 구주 오서경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통일신라는 구주 오서경으로 지방제도를 나눴는데 거기서 지방이 9개 주잖아요. 통일신라는. 근데 삼국시대의 신라는 5개 주예요. 그래서 이 주가 삼국시대 때 주가 있어서 이게 통일신라가 돼서 구주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삼국시대 신라는 5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백제를 보고 수정 발전해서 백제 플러스 1을 했다. 그래서 관등수도 17개고 공복도 백제가 자비청 3가지 색깔의 공복을 입었다면 신라는 거기다 황색을 하나 더 했어요. 자비청 황. 그래서 이것도 공복도 백제보다 1가지 색깔을 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헷갈리는 지방 장관 볼게요. 고구려는 규모에 따라서 2단계로 나눠놨어요. 부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도지사, 도에 해당되는 부가 있었고 그 밑에 지금의 도 아래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 해당되는 성, 이렇게 부와 성 2단계로 나눴어요. 백제랑 신라는 3단계로 나눴어요. 아무래도 고구려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냥 지방행정제도도 2단계, 위아래 상하 2단계로 했고 백제 신라는 3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2개 단계가 하나는 이 도지사, 도의 짱,
그러니까 부의 짱을 욕살이라고 했고 그 아래 시에 해당되는 시장 정도에 해당되는 성의 짱을 철여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관 중에서 이 부의 짱 이건 넘버원, 지방관 중에 넘버원, 철여근지는 넘버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욕살로 했냐? 도지사에 해당되는 넘버1을 고구려는 왜 욕살로 했냐? 이 삼국시대에는 지방장관이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삼국 간에 전쟁이 많으니까 지방, 그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지방들이. 그래서 그 다른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지방장관이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나 고구려는 싸움을 중히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싸움 잘하는 애를 지방장관, 지방 넘버1으로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욕살. 이게 욕살이 무슨 뜻이냐. 욕만으로도 살인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고 그냥 욕만 해도 사람이 죽어. 싸움 최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욕살, 싸움 고구려는 특히 싸움 중히 여기니까 싸움 최고수 욕살, 욕만으로 살인이 가능한 사람을 넘버1, 지방의 넘버1, 오부, 이 부의 짱으로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 넘버2, 시장에 해당되는 넘버2는 철여근지인데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이제 넘버1인 욕살이 욕을 하면은 넘버2는 어떻게 해요? 차려 자세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 권력이 약하니까. 도지사 밑에 시장은 도지사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살, 이 큰 넘버1이 욕하면은 차려 자세로 들어야 된다 해서 철여근지. 그래서 그 넘버2는 철여근지. 차려 자세로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욕살이 넘버1, 욕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그러면 넘버2는 차려 자세로 들어야 된다. 욕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백제는 3단계예요. 그 넘버1, 지방관 넘버1은 방령이에요. 5방의 그 방의 짱. 그래서 방령이고 넘버2, 군의 짱은 군짱이고 세 번째, 성의 짱은 성주인데 세 번째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 실은 방령, 군장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신라도 3단계인데 5주, 지방의 그 도지사에 해당하는 걸 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의 짱을 군주라고 했고요. 그 밑에 아래 넘버2에 해당하는 걸 당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앞머리 근자를 따서 외울게요. 백제랑 신라는 요거는 어떻게 따면 되냐? 방령, 군장, 군주, 당주잖아요. 백제는 넘버1이 방령, 그 밑에 단계에 넘버2는 군장, 신라 넘버1은 군주, 그 아래는 당주잖아요. 요거 앞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제가 말을 한 거예요. 방령인데 방력은 군이 짱이다. 아무래도 군인이 막 각을 잡고 이러니까 방력은 군이 짱이다. 백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신라가 맞장구 치는 거예요. 당연히 군이주, 당근이주. 이건 이제 백종원의 말투인데 뭐뭐 하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방력은 군이 짱이다. 방령 군 짱. 그랬더니 신라가 군이주, 당근이주. 방력은 군인이주, 당근이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력은 군이 짱이다. 방력은 군이 짱이다. 그랬더니 방력은 군이주, 당근이주. 방력은 바로 군이주, 당근이주. 이렇게 해서 방령, 군장, 군주, 당주. 앞머리 글자 따서 외우세요. 참고로 고구려에는 고구려 군사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만약에 아까 전에 지방장관 넘버1은 욕살, 욕만으로도 살인이 가능한. 근데 이 사람이 유사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밑에 있는 넘버2가 넘버1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 군사를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그 별도의 군사 조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욕살이 유사시에는 대모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되면은 말객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군사 조직 내에서 유사시에 나올 수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어요. 그거를 욕살, 그 밑에는 대모달, 그 밑에는 말객. 이건 군사 조직, 특별 군사 조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고구려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징이니까 한번 외워놓으시면 넘버1은 당연히 욕만으로도 살인이 가능한 넘버1이겠죠. 그리고 대모달은 어떻게 외우냐? 대가리 모으는 달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대가리를 모으는 달인. 싸움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넘버2예요. 대가리 모으는 달인. 그리고 세 번째는 말객은 말을 잘 타는 객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쟁에서 싸움 잘하려면 말을 잘 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넘버3는 말객이다. 말 타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서 1단계는 욕만으로 살인 가능한 욕살, 2단계는 대가리 모으는 달인, 대모달, 3단계는 말을 잘 타는 말객.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삼국시대 관등 명칭 볼게요. 고구려는 형 혹은 사자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형은 연장자라는 뜻이고 사자는 세금 걷는 사람을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 이 관등 명칭 중에 태대형, 태대사자 이런 명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이 이 관등의 명칭이에요. 사자도 태대사자에서 이 사자가 이것도 관등 명칭이고 그래서 형이나 사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고구려의 관등 명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삼국 중에 형 같은 나라잖아요. 가장 크고 싸움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형이 붙었다 생각하시고, 고구려가 워낙 용맹한지라 싸움 잘해서 사자 어울리죠. 그래서 형이나 사자 하면 이건 싸움 잘하고 형 같은 나라 고구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백제 관등 명칭에는 솔이나 덕이 붙어요. 그래서 뭐 나솔, 은솔, 백제 관등 명칭에는 이런 게 있고, 또 장덕 이런 뒤에 덕이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솔이나 덕이 붙으면 이건 백제구나. 그래서 덕이나 솔이 붙으면은 백제다.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백제는 이 서쪽에 위치한 중국 영향으로 굉장히 찬란한 문화가 발전했어요. 뭐 무령왕릉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백제는 중국 덕을 쏠쏠하게 봤다. 덕을 쏠쏠하게 봤다 해서 덕이나 솔이 붙으면 중국 덕에 쏠쏠한 게 덕을 봤으니까 중국 덕을 쏠쏠하게 봤다 해서 덕이나 솔이면은 백제가 중국 덕 쏠쏠하게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덕이나 솔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신라는 찬이나 남아가 붙으면은 이거 이제 신라예요. 그래서 뭐 아찬, 대남아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아찬, 대남아. 그래서 요거는 찬이나 대남아는 이거는 이제 6관등, 10관등, 12관등 이건 골품제 할 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찬이나 남아는.